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렸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쟁 불확실성 해소, 금리 인상 임박, 대통령 선거 임박으로 인한 상승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 하락장을 기억하십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하였던 지난 가을, 반도체가 엄청 안 좋다고 하면서 4분기에는 안 좋고 내년 1분기에는 더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생각나죠? 이때 제가 항상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악재가 쏟아질 때가 바로 바닥이다. 자, 바로 이제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금 오르다가 말았어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홍주식 원금 회복반을 시작합니다. 자, 특히 종목에 다 몰려 있어서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것이 바로 원금 회복반의 운영 방안입니다. 자, 원금 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제2의 SK하이닉스로 준비된 원금 회복반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 회원 모집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2의 SK하이닉스를 잡으러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쌍바닥의 이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27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21선을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2800포인트를 넘으면은 이제 완벽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이제 한 번 더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면은 쓰리바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더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점의 신호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역시 73,000원대를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해주더니 이렇게 이제 5일선 위로 다시 싹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74,800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요 중심선 76,000원대를 향해서 지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오늘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사실 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일선 21선 위로 올라온 이 삼성전자도 76,000원을 넘어야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자, 일단은 바닥권은 이제 탈피를 하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보면서 중심선 76,000원대를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를 딱 보니까, 자, 참 대단한 게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싹 오를 때는 외국인이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많이 안 들어와요. 120만 주가 아니고 12만 주밖에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런 점이 조금 이제 앞으로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76,000원이에요. 요 중심선 76,000원을 딱 돌파할 때, 요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쫙 하고 쌍끌이로 크게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완벽한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이제 이 76,000원대 뚫을 때, 요때 이제 수급이 한번 들어오는지 딱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또 호재가 나왔죠. 자, 전일에 이제 한번 전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조금 나왔는데 그거를 또 다 끌어올리는 또 반등이 또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13만 3,500원. 이 13만 3,500원이 요 꼭지예요. 물론 바닥에서 9만 원짜리가 지금
13만 원까지 쉬지도 않고 쫙 달려왔으니까 엄청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느냐, 아니면은 곧바로 이제 13만 3,500원 돌파해주느냐, 요거는 이제 요 13만 3,5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물 수급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수급은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죠. 최고죠 지금. 그런데 봐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은 팔아도 수익이에요. 그죠? 왜냐면 저 밑에 9만 원대부터 사갖고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물리면은 외국인은 팔아도 수익인데 우리는 떨어지면은 손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들어갈 자리예요, 안 들어갈 자리예요? 안 들어갈 자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예요. 자리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중심선 엔벨로프 오면은 슈퍼 반등 나온다. 그랬더니 딱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전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될 때냐, 그거를 논의할 때고 매수를 논의할 때는 아니에요. 항상 최고 악재가 터져가지고선 꼬라박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항상 그랬어요. SK 하이닉스 9만 원 갈 때 있죠. 9만 원 갈 때 이때 각종 안 좋은 얘기란 안 좋은 얘기는 다 나왔잖아요. 4분기에는 안 좋고 이때가 10월 달이에요. 그럼 11월, 12월 달에는 안 좋고 내년 1, 4분기, 1, 2, 3월 달까지 자 이때가 지나야 좀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랬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왜냐? 지들은 그러고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엠벨 딱 찍을 때 그랬어요. SK 하이닉스 엠벨롭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각종 안 좋은 리포트는 다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가 바닥이다.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각종 장밋빛 전망이 다 나옵니다. SK 하이닉스 나쁘다는 얘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나쁘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엄청 주가 최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량주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우량주 중에서는. 그래서 항상 역발상, 까꾸로 제가 드린 말이 항상 어때요? 딱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고 악재가 쏟아질 때 이때 봐요. 곧 죽을 것 같이 떨어지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떨어졌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오면 사야 된다고. 그래서 기법이 필요한 거고 기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이제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때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때 저 홍주식에서도 계속 이거 했었어요. 그죠? 여러 번 SK 하이닉스는 사고 팔고를 해서 수익을 갖다가 많이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또 현대차는 요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5일선 위에 올라서긴 올라섰는데 이때 봐봐요. 이때도 엠벨 딱 찍고 양봉 나오고 5일선 위에 올라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5일선 위에 올라섰는데 음봉이라고. 그러니까 재석도 쫄쫄쫄쫄쫄쫄 하고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5일선 위에 또 올라서긴 올라섰는데 또 음봉이야.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좀 쓰면 안 되나?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현대차는. 어제만 외국인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에서. 기관만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시다라고 어제 그랬죠.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네, 들어올 때까지는 관망입니다. 기아는요. 기아는 항상 그랬잖아요. 현대차하고는 다르다고. 네. 기아는 외국인이 오늘 24만 주 대박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5일선 위에 다시 한번 짬뿌를 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서더라도 음봉으로 올라서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 올라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아는 떨어졌다가 쌍바닥 만들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기아는 한 번만 더 떨어져도 75,000원대로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엔벨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야 되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면 글쎄 지금 사지 말고 조금 좀 지켜보고 살까? 관망이지. 이렇게 하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항상 떨어져도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자, 그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조금 지켜보고 추세를 돌리나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추세가 돌아가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그죠? 틀려요. 그죠? 똑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항상 그렇잖아요. 기아는 자신 있게 딱 떨어지면 여기입니다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올라갔을 때부터 기아를 사고 싶은 분은 여기 확 떨어지면 75,000원대로 떨어지면은 엔벨로 보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슈퍼 반등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는 어때요?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오면은 됩니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죠?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현대차는. 그래서 항상 종목별로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행태,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패턴 이런 것 등을 확인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어제 카카오 안 했더니 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국민 주식인데 참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번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뿅 하고 올랐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쭉 이렇게 이평선을 다 끄집어 내려놓고선 이제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카카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21선까지 다 이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됐는데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첩첩산중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61선, 121선 이제 하나씩 이제 맞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과연 관심도가 카카오의 관심도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알아줄까? 이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참 안 올라가죠. 자,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도 과연 이번 카카오의 이 회장단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주주들을 위한 환원 정책 이런 것 등을 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선 카카오가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선 그냥 사탕을 주는 것 정도잖아요.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지금 이거 주야장창 이렇게 쭉 내린 거 이거 다 외국인이 팔아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를 올리자 말자 외국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지 절대 개미나 뭐 기관이 올리면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결국 카카오는 키는 외국인이에요. 왜냐면 얘가 시가총액이 무지하게 커요. 시가총액이 40조 50조 되는 애들 기관에서 컨트롤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기관은요 얍삽해가지고 특히 연기금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연기금 아주 얍삽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은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이게 하나도 없어요. 기관들은 지네들 먹고 살기 바빠. 외국인한테 지어 터지지 않으려고 조금 올리다 말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이 별명이 있잖아요. 5%라고. 5%만 먹으면 판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꾸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이제 카카오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돌려서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요. 자 네이버도 일단 다시 이제 이 21선 5일선 위로 이제 올라서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기관에서는 이제 쭉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일단 좀 들어오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이 팔았을 때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네이버는 요 31만 원 위로 이제 올라서고 나서 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이 갭을 올렸는데 이 갭으로 올린 거를 안 떨어뜨리고 여기서 그냥 간다? 근데 만약에 갭으로 올렸는데 갭을 채우고 갈지 그냥 갈지 이 갭을 안 채웠다는 게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채우고 갈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만약에 채운다고 하면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려왔다가 가면은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한번 기대해 보는데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 줄 것인지.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보통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최바닥에서는 개인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랐을 때는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21선 넘어서까지는 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20일 넘어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때도 외국인이 빌빌거린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빨리빨리 상승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KB금융이요. 자, KB금융이 전고점 딱 뚫고 나가지고 조정을 보이는데 오늘도 보니까 쭉 떨어지다가 아랫꼬리 쭉 달고 올라. 어제도 떨어지다가 아랫꼬리 계속 달고 이렇게 버텨요. 요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이때는 위아래 꼬리를 달다가 자꾸 이제 윗꼬리를 달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서서히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한번 이렇게 휙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인지 그거를 지금 이제 이때랑 조금 다른 패턴이긴 해요. 한번 올랐다가 봐요. 이렇게 5일 동안 쉬죠. 그리고 이제 못 가니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려요. 지금 이제 쉬는 타이밍이에요. 한번 이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항상 전고점 돌파하면은 쉬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쉬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좀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떨어졌다 갈 거냐. 요번에도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쉬고 떨어졌다가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갈 거냐. 그거를 지금 딱 얘가 지금 어때? thinking about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KB금융이 지금 딱 왜냐? 보이잖아요. 수급에서. 예. 수급이 없잖아요. 외국인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딱 그러고 있어요. 갈까 말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발 떨어졌다 가라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 왜냐? 뚝 떨어져야지 우리가 싸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먹을 폭이 있지. 여기서 그냥 때리면은 얼마 많이는 못 간단 말이에요. 물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KB금융이 미국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한 번은 갈 거라고. 조금은 더 갈 거라고. 그러면은 탁 내렸을 때 이제 사야 먹을 폭이 있는 거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잘 가라. 언젠가 다음에 보자. 내 생에 다음에 한번 볼 날은 있겠지. 그리고 그냥 딱 쿨하게 보내줘요. 왜냐? 딴 거 할 거 많으니까. 자, KT가 보면은 이제 수급이 쫙 들어오죠.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중심선 위로 이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자, 빨리 33,000원 돌파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엄청난 외국인, 엄청난 기관 거기다가 제일 좋은 건 뭐가 좋아요?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거.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 33,000원 위로 올라오는지 요걸 한번 또 이제 확인해 봐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멋진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좀 애매해요.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죠? 44,000원 전저점을 깨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5일선 위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비실비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비실비실. 아예 확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40만 원 이하로 칵 떨어지면은 또 반등 나올 텐데. 아니면 또 여기서 이제 추세가 돌아서 나오면 또 이 추세 전환이 될 텐데. 아직은 헷갈리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관망. 그것도 수급에 나타나죠. 지금 외국인이 어때요? 또 팔기 시작했죠. 요 3일 동안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사고 팔고가 줄줄줄줄줄 하고 있어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고 아예 누군가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칵 떨어지든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든지 그거 보면서 또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요. 자, LG전자도 이제 계속 12만 원대는 지지를 합니다. 계속 12만 원대는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LG전자가 한 번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12만 원대 저점 찍었을 때 또 말씀드려서 쫙 하고 이제 중심선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12만 원 지지하면은 또 한 번 중심선 때까지는 일단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LG전자 자,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아직 수급이 없습니다. 역시 수급이 있을 때는 양봉이 딱 나와요. 오늘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살짝 팔았죠. 그래서 수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출발은 시작을 안 했다. 하지만 12만 원대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슬슬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잘 눈여겨봐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장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동안 좀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아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역시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또 방송 보시고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보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